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삼영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파 등을 이용한 이명의 객관적인 진단 연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체 신호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Central Auditory Pathway를 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chlear Nerve에서는 Electrocochleography, Brainstem에서는 Auditory Brainstem Response, 그 다음에 콜텍스로 올라가서는 Event Related Potential, 그리고 아무런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 Resting State Potential과 같은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이명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생체 신호 측정 방법들은 모두 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신체 외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DNA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두피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검사 방법을 Electroencephalography, EEG 또는 뇌파 측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뇌파 측정은 자극의 제시와 측정 방법에 따라 크게 ERP, Event Related Potential, 즉 유발 전이 분석 방법과 아무런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 Resting State Potential 또는 휴직인 뇌파 분석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ERP는 연구자가 가설에 맞게 정교하게 고안된 소리 자극을 제시하고 이때 나타난 뇌파를 측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를 그 근거로 삼게 됩니다. 뇌파의 잠복기, 즉 레이턴시와 반응의 크기, 앰플리튜드 등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장점은 자극을 연구자가 고안하였기 때문에 해석이 비교적 직관적인 반면에 자극을 정교하게 제작해야 되고 더불어서 측정된 자극을 시간축에서 리얼타임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분석 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휴직이 뇌파 측정 방법 Resting State Potential의 경우에는 아무런 자극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뇌에서 발생하는 휴지기의 뇌파를 여러 위치에서 측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주파수 축에서 분석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는 여러 뇌의 영역 간의 커넥티비티, 코헤런스 같은 연관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으로는 실험 수행이 매우 손쉽습니다. 반면 측정된 값은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된 뇌파를 다양하게 해석해야 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트 분석 방법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를 측정하고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의 다양한 오실레이션들을 구간으로 잘라서 이를 이폭으로 정한 다음 로레타 또는 S로레타라는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ource activity를 분석하게 됩니다. 뇌의 각 위치, 즉 볼륨 픽셀, 복셀에 있는 source activity를 모두 분석한 다음에 이를 사람, 환자 수, 그 다음에 이폭 숫자의 숫자만큼 다양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복셀 간의 coherence 또는 연관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phase transfer entropy를 사용하였습니다. transfer entropy라는 것은 과거의 정보 X와 과거의 정보 Y를 이용하여 미래의 Y의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과거의 정보 X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미래의 Y 정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transfer entropy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페이즈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phase transfer entropy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매트릭스를 각 피험자별로 이 폭을 모두 하나로 averaging 하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여러 복셀 간의 연관성을 이제는 브레인 네트워크 수준에서 다시 분석하게 되면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뇌의 여러 영역 간의 서로 연관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각각의 동그란 점을 노드, 그 다음에 동그란 점을 연결하는 선을 엣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노드의 strength 또는 엣지의 강도 등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이 논문에서는 티나이투스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보이고 컨트롤 환자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보이기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이 차이점을 서로 빼주게 되면 티나이투스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정상인 대비 이명 환자만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의 네트워크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디토리 콜텍스를 포함한 특정한 뇌의 영역을
강하게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노드의 strengths가 특정 영역에서 특히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즈의 coherence 또는 페이즈의 locking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는지를 주파수 축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주파수 영역에서 특히 뇌의 활동이 강한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논문에서 재현되고 있는 중요한 결과는 이명 환자의 경우 빨간색과 같이 알파 오실레이션이 감소되어 있고 감마 오실레이션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알파 오실레이션은 주로 이니비션과 관련된 정보로서 감소되어 있다는 뜻은 이니비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감마 액티비티는 뇌 영역 또는 신경세포들의 싱크로니 그 다음에 하이퍼 액티비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마 오실레이션이 증가되어 있다는 뜻은 소리를 담당하는 뇌세포들 사이에서 싱크로니 그 다음에 하이퍼 액티비티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 결과입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resting state potential과 같은 실험 방법들을 이용하여 이명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티나이투스 네트워크를 여러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오디토리 콜텍스 하나의 영역이 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auditory cortex, distress network, memory area, perception, salience, 또 somatosensory area와 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이 함께 작동하면서 이명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esting state potential을 분석하는 예시와 지금까지 나온 이명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 내지는 이명의 객관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극에 의해서 형성된 생체 현상을 측정하는 4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Objective Dictation of Tinnitus Based on Electrophysiology라는 논문에 이 4가지의 최근 결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검사는 ABR, Event Related Potential, Gap Detection, 그리고 Electrocochleography입니다. 이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초창기 연구에서부터 ABR을 이용해서 이명 존재 여부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래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공통된 내용은 이명 환자들에 있어서 웨이브 1의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어 있고 웨이브 5의 앰플리튜드가 웨이브 1 대비 다소 증가되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웨이브 1의 앰플리튜드가 감소하는 이유는 아마도 센서리 인풋, 즉 헤어셀, 그리고 1번 스냅스와 스파이럴 갱글리온 셀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웨이브 5의 앰플리튜드가 증가되는 것은 아마도 라테랄 lemniscus를 포함한 센트럴 어디터리 패스웨이가 하이퍼 액티브해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Event Related Potential이라고 말할 때는 ABR보다 후단에 나타나는 Long Latency의 Brain Response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양한 소리 자극에 대해서 ABR 반응이 먼저 브레인스템에서 나오고 콜텍스에서 이후 Latency Response들이 측정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명이 있는 환자에서 어떠한 ERP 결과가 보이는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점은 P300 또는 P3의 앰플리튜드가 다소 줄어들어 있고 레이턴시가 늘어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Mismatch Negativity와 P300의 레이턴시가 늘어나고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도 P3의 형성에 관여하는 여러 뇌의 영역들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잘 맞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Electrocochleography는 코클리어 nerve에서 나타나는 생체 신호로서 아직까지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이명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BR, ERP, Electrocochleography를 통해서 이명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결과들이 고무적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긴 하나 ABR은 하이퍼어쿠시스가 있는 경우 또 하이프리퀀시 히어링 로스가 있는 경우 반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 ERP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패턴이 연구마다 너무 다양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cognitive function, mental condition에 따른 연구 결과의 변화가 있었던 점들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갭 디텍션을 생체 신호로 측정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져 있고 저희 그룹도 이러한 연구들을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갭 디텍션을 생체 신호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동물 실험에서 갭 프리펄스 이니비션 of acoustic start이라는 연구 방법에서 기원하였습니다. GPRS라는 연구 방법은 2006년 터너 등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배경음이 있는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주게 되면 동물이 깜짝 놀라서 움직이게 되는 움찔하는 리스판스가 나타나고 이를 어쿠스틱 스타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음에서 잠시 소리가 없는 조용한 구간을 주게 되면 어쿠스틱 스타트 리플렉스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조용한 구간 동안 동물의 소리 변화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큰 소리가 나더라도 동물이 덜 놀라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명이 있는 동물은 이 조용한 구간이 이명에 의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작은 조용한 구간이 있다는 것을 동물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써 이명이 있는 동물은 조용한 구간이 있는 자극에서도 여전히 스타트 리플렉스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GPS는 동물에서 이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실험 방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GPS가 동물의 이명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네이처 자매지와 같은 좋은 저널에서도 GPS 실험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그룹은 GPS를 동물에서 이명의 존재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람으로 옮겨와 사람에서 나타나는 뇌파를 GPS 자극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비를 제작하여 갭이 없는 자극과 작은 갭이 있는 자극을 제시하고 이때 나타나는 뇌파를 CZ 전극에서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7명의 정상인에서 갭 디텍션 Auditory Evoked Potential 검사를 실제로 시행한 결과 그림과 같이 갭이 없는 조건 초록색에서는 P1, N1, P2, N2의 코티칼 리스판스가 매우 큰 앰플리튜드로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음에 갭을 주게 되는 경우 이 갭에 의해서 사람이 다음에 나오는 큰 신호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때는 빨간색 점선과 같이 P1, N1, P2, N2의 리스판스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특히 N1, P2 사이의 인터픽 앰플리튜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저희 그룹에서는 N1, P2 앰플리튜드의 차이를 갭과 노갭 사이에 구함으로써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실제로 갭 디텍션 오디토리 이복트 포텐셜이 이명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명이 있는 환자 16명 그리고 이명이 없는 정상인 18명을 모집하여 이들 사이에 갭 디텍션 오디토리 이복트 포텐셜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본 환자 그룹의 특이한 점은 에이즈 젠더는 정확히 매칭이 되어 있었고 특히 청력도 하이 프리퀀시, 미드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까지 모두 매칭이 되어 있어서 청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극음은 20dB SL의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주고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의 주파수는 티나이투스가 있는 주파수, 대부분의 환자들이 8kHz 주파수의 이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배경음도 8kHz로 제시하였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Large Intensity Sound 자극은 65dB SL로 주었습니다. 갭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갭의 존재 여부를 더 잘 인지할 수 있고 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 갭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인지하지 어렵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100ms 갭, 50ms 갭, 20ms 갭의 세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ms 갭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티나이투스 환자나 노멀 컨트롤이나 모두 검정색의 노갭 조건에 비해서 갭이 있는 회색
앰플리튜드가 보다 작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두 그룹 사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 자극 조건이 이명 환자는 물론 정상인에서도 너무 쉬운 자극 조건이기 때문에 이명으로서 갭이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ms에서도 검은색 노갭 조건에 비해서 회색의 갭 조건이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고 두 그룹 사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자극 조건이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20ms 갭의 어려운 조건으로 갔을 때는 노멀 컨트롤 그룹에서는 노갭 조건에서 앰플리튜드가 크던 것이 갭이 생기는 경우 갭을 인지함으로써 정상인에서는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는 반면 이명 환자에서는 갭이 이명에 의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갭 조건과 노갭 조건이 모두 동일한 크기의 앰플리튜드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전체 그룹에서 종합하여 평균값을 보게 되면 빨간색의 티나이투스 환자들과 파란색의 컨트롤 그룹 사이에 100ms 조건과 50ms 조건은 노갭 조건에 비해서 갭 조건인 경우 앰플리튜드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공태등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20ms 조건에서는 노멀 컨트롤에서는 노갭 조건에 비해서 갭 조건에서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는 반면 티나이투스 환자들의 경우에는 노갭 조건과 갭 조건 모두 다 앰플리튜드가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특성을 잘 측정하면 이명 환자에서 이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Y축을 갭, 노갭 레이쇼로 표현하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경우 갭이 티나이투스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갭 조건과 노갭 조건 사이에 앰플리튜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게 되고 막대 그래프가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갭 조건과 노갭 조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와 동일하게 100ms 조건, 50ms 조건에서는 티나이투스 환자들과 컨트롤 사이 모두 다 이니비션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갭, 노갭 레이쇼가 0.8 근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어려운 조건인 20ms 조건에서는 티나이투스 환자들의 경우에는 갭이 티나이투스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에 갭, 노갭 레이쇼가 1에 근접하게 되고 노멀 컨트롤에서는 갭, 노갭 레이쇼가 약 0.7에서 0.8 사이로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저희가 또 한 가지 알아낸 점은 이러한 갭, 노갭 레이쇼가 나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N1, P2 앰플리튜드를 나이축에 그려보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의하게 나이가 들수록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연령 구간별로 약 10명에서 12명의 환자들을 모집하여 각 연령대별로 이러한 측정값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상인 젊은 피험자와 나이든 피험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젊은 피험자의 경우 실선의 노갭 조건의 앰플리튜드가 크고 갭이 있는 경우 이니비션이 일어나서 앰플리튜드가 작아지는 점선과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상인에서 갭에 의한 이니비션이 매우 잘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20ms 갭에서 연세가 있는 피험자인 경우에는 갭 조건과 노갭 조건이 거의 차이가 없어져서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서 이러한 자극을 이용하기에 부적절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별로 갭, 노갭 레이쇼를 세로축으로 표시해 보게 되면 젊은 층에서는 이니비션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1에서 먼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1에 근접하는 값으로 수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층의 피험자에서는 조건을 조금 더 쉽게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젊은 층에서는 20ms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상인의 이니비션, 갭, 노갭 레이쇼가 0.7 근처로 유지되는 반면에 나이가 있는 피험자의 경우에는 40대, 50대, 60대 환자들의 경우 조건을 갭 50ms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 비로소 GN 레이쇼, 갭, 노갭 레이쇼가 약 0.7로 이상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소개해드린 리뷰 논문에서도 ABR, ERP, Electrocochlear에 비해서 갭 디텍션, Auditory Cortical Response가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그룹의 연구 결과도 이에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자면 다양한 일렉트로피지올로직 테스트, 뉴로이미징, 여러 사이코어쿠스틱 또는 혈액검사를 통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명이 있음과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는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promising한 인디케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검사 지표들을 말씀드리자면 resting state potential에서 알파가 작게 측정되고 감마가 강해지는 현상들, 또 ABR에서 wave 5의 앰플리튜드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ERP에서 P300의 앰플리튜드가 작아지고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동물 실험에서의 GPS, 사람 실험에서는 계획 Evolved Auditory Cortical Response가 이명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연구 방향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